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이 외교 안보의 IMF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97년에 맞이했던 IMF는 그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외환 부족으로 인한 급작스런 경제 위기였다, 이렇게 본다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안보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점정되고, 이것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어떤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쉽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예측 불허의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는 그야말로 기존의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협상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체면, 국가 간의 신뢰, 이런 부분을 능가하는 예측 불허의 협상 전술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예측 불허와 트럼프의 예측 불허가 서로 마주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생각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예측 불허와 예측 불허가 맞섰다가 서로 상대의 수를 잘못 읽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도 알 수조차 없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IMF 때요, 국민들이 겁모으기 등을 하면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당시 IMF 당국은 자신들이 구제금융을 한국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모든 경제 주권을 박탈해 가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비판하며 엄중한 IMF의 이 체제, 즉 IMF가 한국의 외환 위기를 수습해 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요구 조건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이 다 들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심지어 한국의 금리 같은 주요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IMF가 세세하게 간섭을 했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 목격했던 이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접어들었을 때, 당시 EU는 그리스를 지원해 주면서 그리스의 공무원 숫자를 잘라라, 임금을 삭감해라, 섬을 팔아라까지 다 요구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사실 IMF 때 한국이 겪었던 부분은 그때 그리스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각서를 쓰라. 근데 각서를 YS가 현직 대통령으로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발생한 시점이 10월 11월 이래서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였는데, IMF는 정권이 바뀌면 또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DJP 연합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 대선 후보들의 각서마저 요구를 했습니다.
사정이 다급해서 당시 이 신한국당의 이해창 후보, 그리고 또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탈당한 이인재 후보는 쉽게 서명을 했고요. DJ 후보는 재경부가 작성한 각서 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별도로 외환위기의 과오는 전적으로 전임 정권에 있다고 규정한 다음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외환이 부족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져서 IMF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은 안보적인, 한마디로 IMF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자,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고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고, 대선이 또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으로서는 역대 이 한국의 정권 교체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 왔는데, 그 이유는 지난 97년, 2002년 두 번의 정권 교체에 의해서 한미 간에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던 경험 등을 갖다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봅니다. 자, 지금 2월 달에 블린 국방부 장관이 왔다 갔고, 3월 달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월 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왔다 가려고 합니다. 왜 매달 국방, 국무, 부통령이 한국에 왔다 가느냐.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정부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찬까지 거절했느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만찬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 정부는 아주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진다 하면서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대북 공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발신될 것이라고 했고요.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하고 지금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등 이런 북한의 이런 도발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서로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사드 문제 등의 핵심 한미 동맹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고위급 협의를 이렇게 한국과 자주 하면서 한미 동맹이 발전해가는 계기로 어떤 삼게 될 거다 이랬고,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펜스가 방한했을 때 대미 경제 통상 협력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즉, 이달 중시순 이후 예정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그리고 또 6월달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무역 적자에 대한 이 나라별로 최종 분류해서 판단하는 문제,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백일 계획, 또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 규제 등을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굳건하게 동맹 구조가 안건하고 북해의 도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그걸 듣고 있는 북한 또한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마이크 펜스의 방안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저는 문재인, 안철수, 그 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등 주요 이 대선 후보 정당 5개 중에서 사드를 배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뺀
나머지 네 후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면담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대선 시기에 어떤 당은 만나주고 어떤 당은 안 만나주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또 한국 대선에 미국이 개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터이니 결국은 네 후보가 모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해서 순차적으로 면담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한국의 정권이 설사 교체되더라도 내지는 내가 집권하더라도 지금 사드 배치라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어떤 각종 조치, 한미 동맹에 관련되는 문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관한 문제, 또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라든지 전시작전권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펜스와 의견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통령한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 시각을 전달을 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서 한국의 행여나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새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현재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는 그런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미 간에 큰 문제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없겠죠. 다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한미 간에 굉장한 이 정권 초반부터 서로 이 다른 수를 생각을 하면서 비극거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전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상으로 출범하기까지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넉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렇게 실패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쌓인 불신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한반도 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이번에 마이크 펜스가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안보관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불식시키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4자 연쇄 접촉이 성사된다면 아마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기존에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또 국민들 앞에 신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번 국민들 앞에 당론으로 정하겠다, 우클릭을 했다 말해봤자 그것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당사자인 미국의 2인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안보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IMF 때처럼 미국 부통령 왔다고 차례대로 만나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차례대로 안 만나면, 한 사람만 만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측은 현재 한국의 대선 후보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정 후보를 면담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전체 후보를 다 만나는 것은 지금 일정이 매우 빡빡해서 정해져 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이보다 더 중요한 한마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 펜스와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자기 정권의 새로 바뀐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미국 측에 던진다면 미국은 지금 북한과 또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 사드를 최악의 경우 철회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대북 제재에서 한국이 이탈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와야 되고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을 옵션으로 가정해놓고 어떤 이 대북 정책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한국의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시키게 된다면 미국은 불필요한 지금 옵션들을 빼버리면서 보다 명확하고 시간을 전략하고 또 새 정권이 출범했을 때 초기부터 긴밀한 협의를 해가는 차원에서 지금 두 사람 다 문재인 안철수 자기가 집권하면 미국 트럼프를 곧 바로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가만히 놀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봅시다 형님 하면 바로 그냥 만나줍니까? 아니죠. 그러면 만날 때 의제가 뭐냐? 너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하고 등을 돌릴 거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묻고, 만나서 솔직히 미국 측 입장으로 봐서 도움이 안 될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은 만남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대북 압박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통상 문제 등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을 하면서, 그래 너네가 우리하고 애를 먹이거나 헤어지겠다고 그런 것 같으면 서로 한번 해보자 라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번에 방한하는 펜스가 뭐 하러 오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한 20일쯤 지나면 대선이 치러져서 새 정권이 출범할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떤지 간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 보러 온 사람한테 나는 짭조름하여 나는 달콤하여 하고 맛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서로가 시간과 노력과 오해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보적 IMF 상황이고,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은 마이크 펜스를 만나서 자신의 안보관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이 외교 안보의 IMF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97년에 맞이했던 IMF는 그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외환 부족으로 인한 급작스런 경제 위기였다, 이렇게 본다 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안보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점점 더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생각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애측불허와 애측불허가 맞섰다가 서로 상대의 수를 잘못 읽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도 알 수조차 없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상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IMF 때요, 국민들이 겁모으기
등을 하면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당시 IMF 당국은 자신들이 구제금융을 한국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모든 경제 주권을 박탈해 가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비판하며 엄중한 IMF의 이 체제, 즉 IMF가 한국의 외환 위기를 수습해 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요구 조건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이 다 들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심지어 한국의 금리 같은 주요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IMF가 세세하게 간섭을 했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에 목격했던 이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에 접어들었을 때 당시 EU는 그리스를 지원해 주면서 그리스의 공무원 숫자를 잘라라, 임금을 삭감해라, 섬을 팔아라까지 다 요구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사실 IMF 때 한국이 겪었던 부분은 그때의 그리스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각서를 쓰라. 근데 각서를 YS가 현직 대통령으로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발생한 시점이 10월 11월 이래서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였는데 IMF는 정권이 바뀌면 또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DJP 연합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 대선 후보들의 각서마저 요구를 했습니다. 사정이 다급해서 당시 이 신한국당의 이해창 후보 그리고 또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탈당한 이인재 후보는 쉽게 서명을 했고요. DJ 후보는 재경부가 작성한 각서 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별도로 외환위기의 과오는 전적으로 전임 정권에 있다고 규정한 다음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외환이 부족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져서 IMF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은 안보적인 한마디로 IMF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어떤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쉽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일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애척 불허의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는 그야말로 기존의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협상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체면, 국가 간의 신뢰 이런 부분을 능가하는 예측 불허의 협상 전술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예측 불허와 트럼프의 예측 불허가 서로 마주쳐